음행이 테마로 음악을 신청하고요. 아티스트는 여기에 각별한 이야기와 선곡으로 화답하죠. 아티스트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게스트 싱어송라이터 이주영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행 준비 잘 돼가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스케줄은 4월 20일부터 뭐 6월 중순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네. 산티아고 말씀도 지난번 시간에 하셨었고 네. 순례를 떠나실 예정이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이제 일정이 좀 확실히 윤곽이 보이나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저는 계속 초반 5일에만 머물러 있어요. 초반 5일 동안 뭐 할지만 생각하고 있고요. 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초반 5일이라 하시면은 뭐 도착해서 어디서 잘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약 40일 정도를 걷는다고 치니까 네. 40군데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숙소를 40군데. 예. 예. 숙소가 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예. 여기에 숙소 다 그중에 어디, 밥집은 어디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이미 약간 질려서 제가 가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 항공권은 구입을 벌써 끝내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네, 저 언제나 가시긴 가시는 모양이에요. 예, 네. 또 가야 가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아이고, 예. 이제 갈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잘 다녀오시고 네. 저희는 그동안 비우신 자리를 잘 메꿔서 네. 또 아티스트 플레이리스트 대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예. 정말 그래도 큰 뜻을 가지고 가시는 건데 큰 뜻. 네.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제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고행길인데 제가 뭐 약간 목적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습니다. 예.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돌아와서 실망하실 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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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건강이 중요하니까 네네. 그거를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커플룩으로 장애 여성 공감 단체 빛나는이라는 연극 작품이고 이 극단 춤추는 허리에서 제작해서 네네. 무대에 올렸던 그 작품 기념해서 이제 스태프들 용으로 나온 이 귀한 옷을 제가 부러워했더니 갖다 주셨어요.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우리 율디님을 위해 기꺼이 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부드러운 네. 이 옷감이 아주 옷감 그냥 좋죠. 너무 잠이 올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잠옷으로 입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날씨가 네. 요즘 딱인 것 같아서 아주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예. 좋네요. 같이 이렇게 예, 입으니까. 극단 춤추는 해리 관계자 여러분. 허리. 자, 허리 예. 잘 입고 네. 방송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물의 발견인데요. 어떤 생각으로 또 음악을 골라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사물을 많이 발견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제가 검색왕이기 때문에 뭘 하나를 사고자 하면 그걸 파는 편입니다. 그래야죠. 예.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놓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 뭐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정말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한 뭐 몇 달도 걸릴 때가 있겠죠? 근데 몇 달 걸리는 것도 네.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냐로 봤을 때 저는 거의 종일 투자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집착적인데요. 예. 요즘 또 제가 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긴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행자에게 필수인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 중에 지금 첫 번째로는 그 걷기 도보 여행의 꽃, 신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이킹화 뭐 이런 걸 신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하이킹화, 트레킹화, 뭐 트레킹화. 등산하냐, 운동하냐 예. 너무너무 다양한 그 세계에서 제가 얼마나 헤맸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제가 일단 지금도 이거 길들이기 위해서 등산화를 신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잠깐 예.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제가 갖고 있는 등산화가 2개인데 예. 이번에 또 하나를 샀다가 안 맞아서 예. 또 하나 새로 산 제품입니다. 너무 작은 걸 사셨나 봐요. 아니면 너무 큰 거였나? 이게 등산화는 제가 약 5mm 정도 큰 걸 신는데요. 이 오랫동안 걸으면 발이 붓는데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10mm 이상을 뭐 큰 걸 사라 또 이런 말씀들이 쓰시더라고요. 260을 신는 사람이면 270까지도 맞습니다. 신어야 된다. 네, 75까지도 신는다. 왜냐? 두꺼운 양말을 이제 이 양말 얘기는 또 이제 두 번째 곡에서 나올 예. 거라. 그 사물은 두 번째 네, 사물이고. 이건 조금 이렇게 뒤로 하는데 첫 번째로 지금 먼저 신발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이 신발이 사람이 사실 걷는다는 게 20km 정도 걸으면 이제 발이 좀 붓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또 거기서 이제 발에 이 고어텍스냐 아니냐가 이제 재질. 네, 갈리게 됩니다. 고어 땡땡으로 만든 거는 네네네. 더 좋은 걸로 취급을 하는군요. 또 고어텍스가 또 고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고어텍스라고 하더라고요. 알고는 아닐 거고. 예. 어쨌든, 예. 그게 저는 그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그 네. 재질이군요. 네, 예. 고어라는 사람이 만든 이게 방수 특수비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비는 비옷 같은 거 입으면은 비는 막아주는데 안에서 땀 차잖아요. 네. 근데 이 고어텍스라는 거는 비도 막아주는데 안에 있는 것도 밖으로 나간대요. 소위 말하는 이 숨을 쉬는 그렇죠. 예. 소재군요. 예. 되게 얇은 구멍들이 뚫려져 있어서 네. 비는 빗방울은 막지만 수증기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최첨단이네요. 네, 합니다. 또 그 외에도 고어가 만든 이후에도 또 이렇게 조금 개발해서 여러 가지 또 고어텍스류의 것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럼 저는 지금 이런 얘기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네, 혹시라도 정보를 정말 예.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 사실 오래 걷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은 의견을 줘요. 고어텍스 신어야 된다. 아니다. 고어텍스 신으면 빗물이 네. 안으로 들어온 게 마르지 않기 때문에 네. 더 힘들다라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운동화를 신을 것이냐, 트레킹화를 신을 것이냐, 등산화를 신을 것이냐. 또 거기서 또 골라야 됩니다. 네. 밑창이 달라요. 밑창이. 아, 근데 트레킹화가 등산화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벼운 편이고 이 발목이 없죠. 그 이제 발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등산화는 발목이 있을 것이고. 발목도 뭐 미드냐 하이냐 뭐 얼마나 올라가- 경등산하냐 중등산하냐 그 발목 높이가 예. 거기서 이제 또 걸려야 되죠. 그다음에 또 신발끈의 종류까지 있어요. 신발끈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끈으로 따지니까? 되느냐 이렇게 버튼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예. 뭐 또 최첨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넣는 거냐 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볼이 또 그 한국인에 더 맞는 이 신발인가. 볼이 좀 크죠. 한국 사람들이. 네, 볼이 예. 좀 넓은 예, 편인데 넓은 이제 편이죠. 외국의 유명한 어떤 제품들은 발볼이 되게 좁게 나오기 때문에 또 반대한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심지어 또 밑창이 비브람이냐 또 뭐냐 비브람.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또 바위에 강하냐 뭐 네. 흙에 강하냐 젖은 거에 뭐 어떠냐 와 그래서 결정을 하셨어요? 도표 같은 것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이미 선배님들이 다 만드셨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서 신어보는 거예요. 네. 가서 근데 신어본다고 또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왜 실패했어요? 신어도 감이 안 오던가요? 저는 제가 산 제품 나름 편한 걸 산다고 15mm 큰 거를 샀어요. 그랬더니 뒤가 헐떡거리고. 걷는데 좀 불편함이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예. 뒤꿈치 그래서 제가 족저근막염이 생겼습니다. 아니면은 사이즈를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네, 예. 또 이 길의 특징이 예. 무거운 짐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어서 가느냐. 그러니까 짐을 줄일수록 이점이 있는 거군요. 체중의 10% 예. 이하로 매야 된다. 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2개 가져간다는 거는 이제 짐을 매번 이제 보낸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신발은 한 컬레 아니면 뭐 현지에 가가지고 조달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보통 일이 보통 아닌데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전 아직도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발은 지금 산지 3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발도 순례자들은 슬리퍼가 아니라 슬리퍼 신고 샌들 신고 순례하던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죠. 드는데 예전에는 뭐 예. 고텍스도 없었을 거고. 그러게요. 네, 그렇겠지만. 그런 정신으로 가시죠. 저는 사실 순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그냥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일어나자마자 걷고 그냥 이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신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냥 가서 신어보시고 예. 본인 발에 맞는 거 정말 100명이 말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이 너무 젖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어텍스 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좀 답답해. 나는 땀 많아서 싫어. 그러면 그냥 메쉬로 된 거 하셔야 되고. 네. 등산 프로인 줄 알겠어요. 잘안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은 아까 그 제목을 네. 곡의 타이틀을 살짝 맞습니다. 스치면서 그 예. 등산의 꽃은 등산하다. 네. 트레킹의 꽃은 네네. 트레킹화다. 신발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꽃이 그 키워드였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 걷기여행의 꽃이 신발이라는 말씀 드리며 이주영의 신곡 꽃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 봄에 싶어서 가지고 새로 왔습니다. 발표하신 싱글이고요.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일주일 열흘쯤 된것 같습니다. 아주 네. 신곡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이주영의 꽃
들어보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화요일 2부 순서 아티스트의 플레이리스트 한 달 만에 찾아주신 싱어송라이터 이주영의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고 있고요. 사물의 발견 오늘 골라오신 첫 번째 곡으로 일주일 전에 발표한 싱글 꽃 이주영의 꽃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되게 좋다라고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축하를 드렸는데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딱 끝을 내는 그런 구성이 아니고 계속 페이드 아웃 시키는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궁금해요. 아티스트마다, 싱어송라이터마다 어떤 연유에서 이거는 페이드 아웃으로 가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될지. 네, 그러네요. 저는 일단 전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바로 팍 들어가는 걸 네, 좋아하죠. 네. 노래에 필요하다면 이제 하는 거겠지만 잘 약간 필요성을 못 느끼는 편입니다. 근데 페이드아웃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래요? 그건 네. 몰랐네요. 예. 그러게요. 지금 사실 욜디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깨닫게 됐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게 편해요? 느낌이 그래요. 이 곡이 원하는 느낌이 그런 것이다. 느낌이 끝을 내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띵 끝날 수 없는 노래라고 느껴졌어요. 그건 말 됩니다. 그런 고려로 페이드아웃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공연장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든 끝을 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은 이거를 볼륨이나 뭐 이런 다이나믹을 굉장히 아주 섬세한 호흡까지 내려가면서 안 들릴 정도까지 가면서 페이드아웃 처리를 할 수 있죠. 저는 기타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피아노가 그게 안 돼요. 피아노가 그렇죠. 한계가 있겠네요. 네, 볼륨 페달들도 많이 사용하시던데 제가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피아노는 그냥 대충 이렇게 말하면서 끝냅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치세요. 뭐 이러면서 네, 힘드네. 여기까지 뭐 노래였습니다. 뭐 그럼. 자, 이주영 씨와 함께하는 플레이리스트 사물의 발견이란 테마로 두 번째 곡 어떤 곡 골라오셨는지 네, 두 번째 알아보죠. 곡은 네. 케이디 랭의 배 아프시라는 노래입니다. 이 네네. 이제 영화 연어 아래 삽입된 곡이고요. 맞아요. 이 연어알이 제목 번역 잘못된 건 아시죠? 이 연어알과 관계가 없는데 살몬베리스잖아요. 네. 살몬베리라는 네. 딸기의 종류인데 네. 번역이 잘못돼서 연어알이라고. 누가 번역했지? AI가 했나? 근데 전 되게 이 노래랑 이 제목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어알이란 제목이. 실제로는 이제 눈이 굉장히 내리는 그런 영화죠. 추운 지방이죠. 예. 네. 이 노래도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문을 열어준다면 맨발로 눈 위를 걸을 텐데. 네, 이제 이 노래 가사의 주요 가사인데요. 뭐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두 번째 발견한 사물이 양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너무 추우니까 좀 약간 이분이 메리노 물양말 좀 신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죠. 이제 가져왔습니다. 메리노.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양말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양말을 좀 가져왔는데요. 상표는 뭐 이렇게 예, 처리하셨나요? 상표는, 예, 상표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왜냐면 이게 이제 발가락 양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가락 양말 이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서 실물은 전 처음 봅니다. 예. 예, 보이는 라디오라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예. 사실 라디오라는 게 사실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듣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ASMR 하실 거죠? 예,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발가락 양말의 소리를 잠깐 들리나? 준비 많이 하셨네. 네, 요런 예, 재질의 이게 눈 위를 걷는 소리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 예, 눈 감고 아까 세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KD 랭이 네네. 주제가를 출연도 했어요. 이 영화에. 그렇잖아요. 네네네. 눈 위를 설원을 맨발로 걷는. 그러네요. 좀 더 빨리 걸어보시죠. 보폭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두 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치는 게 하죠. 많으시네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거는 이게 이제 토끼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발 한 발. 거기까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데요? 발가락 예. 양말이라는 것은 이게 네. 약간 나일론 재질로 돼가지고 땀이 많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게 또 이중으로 신어야 돼요. 발가락을 먼저 신습니까? 발가락 그리고 이후에 여기 이제 쿨맥스 양말 혹은 쿨맥스. 요즘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아니면 이
올양말 이 이제 두 가지. 예전에 그 저 어렸을 때 네. 그 보따리 들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던 보따리. 예, 그 아주머니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예쁘네요. 예, 네, 이쁘게 이- 생겼어요. 예. 울양말이 비싸더라고요. 그렇군요. 울양말이 되게 비싸고요. 예. 그 울양말도 두께가 너무 많고. 근데 문제는 이거 두 개를 다 신으면 신발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것처럼. 15mm 네. 있는 더 큰 걸로 사야 된다. 또 그런데 또 뒤는 벗겨지고 이게 문제가 많아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양말을 샀지만 양말을 또 사야 됩니다. 그렇겠죠. 완벽하지 40일 계획하셨으니까. 두 개씩밖에 안 가져가요. 무게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현지에서 좀 사야 되나? 예. 최고의 현지에서 살 수 없어요. 내가 미리 신어보고 나한테 딱 맞는 양말을 골라가야 된다는 거죠. 양말이야 뭐 그렇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양말 부분일까? 때문에 이게 물집이 네. 안 생기고 생기고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양말 얘기 너무 길게 아무튼 이제 양말을 제가 발견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네네. 혹시 양말도 끝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KD랭 베어풋 들으면서 네네. 마이크 열어드릴까요? 그 ASMR 이렇게 아닙니다. 맨발로 걷는 게 좀 더 이 노래의 운치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오늘 준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KD랭의 Barefoot 듣고 오겠습니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싱어송라이터 이주영의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양말, 사물 양말까지 공개를 하셨는데 그 테마에 맞춰서 KD랭의 Barefoot 영화 살먼베리의 주제곡 들어봤습니다. 자, 2+1은 없나요? 조성님께서 궁금해하시고 구매 의욕이 동하시나 봅니다. ML님께서 크크크크 새음행해서 발가락 양말라 우와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다니 아주 보람차죠? 우리 굉장히 보람찹니다. 문소라님께서 어릴 때 동네 아주머니들 모아놓고 가끔 오시던 소위 말하는 미제 아줌마 기억이 났습니다. 매진 임박. 지금 사시면 1+1에 39,900원. 이거 실제로 한 컬러에 이 정도 가격 한다며요. 기능성으로 메리노울 말씀하신 그 좋은 거는 네, 3만 워낙 원 좋아가지고. 넘어요. 네. 예. 그러니까 40일 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으려면 네. 이렇게 잘 준비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사물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게 이렇게 신발과 양말이 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의류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벗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또 예. 가는 계절이 또 이게 제가 가는 때가 6도에서 36도 사이로 오간다고 해요. 무려 섭씨 30도의 일교차가 있는 거예요? 네, 아침에는 겨울, 낮에는 한여름 막 이렇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그러면 또 이제 옷을 바람을 또 막아 줘야 된다고 하네요. 네, 바람을 막아야죠. 또 안에 경패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경패? 뭐 줄임말인가요? 경량 패딩의 아. 줄임의 경패더라고요. 무거우면 또 그것도 손해니까요. 힘들잖아요. 경패 외에 바마까지 입어야 된다고 해서 또 바막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바람막이가 바막인가요? 네. 예. 바람을 막아주는 게 그냥 대충 나일론이나 뭐 폴리 재질이 저는 바람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 사이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더라고요. 좀 허술하게 만든 거는 그렇겠네요. 예. 네, 싼 건 그런 거예요. 그럼 네. 제가 알고 있던 바람막이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바람 대충 막아 뭐 이런 건가 보네요. 예. 네. 그리고 또 경량 패딩을 또 빨면은 네. 알죠? 그 안에 그 뭐 털이 뭉쳐가지고 한쪽으로 몰려서 아, 그 정말 안 나머지가 좋죠. 그냥 예. 그냥 바람막이가 됩니다. 그래서 경량 모양도 패딩이냐 안 좋아지잖아요. 모양도 이상해지고. 완전 예. 있죠. 예. 입을 그래서 수도 없고. 오늘 사실 제가 그 경량 패딩도 가져오려다가 너무 좀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았는데 장사하려면 좀 제대로 가져오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물건들을 이제 지금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그랬으면 더 재밌었겠네요. 진짜요? 경량 패딩. 양말도 신어보면 좋은데 네. 예, 신던 거라 그래가지고 아니 빨았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군요. 네네. 경량 패딩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바람막이. 바람막이. 네. 예. 아직도 그래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연구 중이신. 네네. 그거와 어울리는 곡은 역시 바람이 제목에 들어가 있군요. 맞습니다. 이제 바람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람을 막지 못하는 바람막이와 바람을 꼭 막아야 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유명한 밥 딜런의 노래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바람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심오합니다. 네. 예. 이 원래 더 심오한 그런 거였군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바람을 맞으면서 네.
이번에 산티아고 가셔서 바람 충분히 맞고 돌아오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른 바람 안에 답이 있다고 이 노래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요? 답이 있어요? 여기서는 TV나 뭐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바람에 날리고 있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10분 안에 이 노래를 썼대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그렇게 저항가요로 불리는 걸 원치도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뭐 흑인 연가에서 온 거라고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오늘 원곡자 버전을 안 가져오시고 네. 이 또 재밌게 쉐어의 버전. 네. 예. 저는 슈어 버전이 되게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걸어가는 약간 그 여행의 초기 같은 기분을 좀 줘서 이걸 한번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쉐어가 부르는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싱어송라이터 이주영과 함께하는 플레이리스트 사물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골라오신 음악 중에서 미국의 쉐어 버전으로 Blowing in the Wind 밥 딜런의 상징적인 이 곡 잘 들어봤습니다. 이 곡과 관련해서는 바람막이라고 또 사물을 이렇게 매칭을 하셨는데 아주 재밌는 그런 기획인 것 같아요. 산티아고를 직접 경험하고 오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조언을 두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개인 침낭 꼭 챙기라는 조성욱님의 조언도 있고요. 일교차 너무 심하고 면역력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라고 유영주 청취자도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물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이제 저한테는 바람도 중요하지만 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해. 저는 햇빛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해를 가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예전에 바람이 불어서 여행자의 옷을 벗기느냐, 해가 뜨거워서 벗기느냐 이런 거 우화가 있잖아요. 있었죠. 예. 저는 이제 햇빛이 있으면 더더욱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무의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제가 발견한 이 나무 그늘의 발견,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1부에서 율디께서 말씀하셨던 보리수라는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네. 겨울 나그네 중에서 골라오셨는데 그 바람 얘기까지 했고 해가 경계 대상이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해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그러면 여기 해가 나가면 여기 바로 수포 같은 게 생겨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양산을 쓰고 다녀야 돼요. 해가 있으면. 오늘도 그럼 양산 휴대하고 오신 거예요? 항시 가방에 있습니다. 오, 양산. 이건 네. 정말 좀 걱정스러운 얘기인데. 네. 뭐 어떤 컨디션인데 그렇습니까? 그게 평생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앙코르와트 갔다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런 열대나라에 가서 몸이 한번 뒤집히면 이제 생기는 경우에 이 햇빛을 네네. 나쁜 걸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몸에서 면역 체계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수포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막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싸우는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건데. 네. 또 힘드시겠네요. 네, 그래서 해를 그냥 저는 항시 그냥 양산 쓰고 항시 해를 가리고 다닙니다. 혹시 그러면 여행을 하신 다른 경험에서 네. 그 나라의 해는 좀 괜찮더라. 뭐 이런 좀 무식한 얘기지만 그 나라의 모든 해 반응은 없었다.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해는 햇빛은 그냥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저한테는 바로 이제 지구 어느 위치에서 쏘이느냐가 아니라 네, 해에 대한 반응은 바로 네. 수포가 막 생기고. 네네. 그럼 어떡하나요? 이걸 뭐 바디수트를 착 입고 가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맞고 다녀요. 그 장갑 끼고 바르는 모자 쓰고. 선블락은 뭐 그것도 필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햇빛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그냥 네. 햇빛 받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어, 선블럭이나 뭐 양산 같은 걸 대지도 않고요. 지금 얘기를 길게 했는데 네. 이게 보리수라는 네, 노래를 보리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이 보리수가 이 쇼베르트의 연가곡 집의 그 겨울 나그네 중에 5번째 곡이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실의 아픔에 대한 노래인데 이제 이 보리수라는 나무가 그 부처님이 그 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니르바나를 얻은. 네, 그 보리수와는 또 다른 보리수라고 해요. 유럽 보리수. 네, 유럽 보리수. 네, 다른 보리수인데 또 한국에서 보리수를 검색하면은 보리수 열매를 이제
술이나 효소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해요? 잼이나 활용해서 이 보리수라는 나무가 어디서는 깨달음을 얻고 어디서는 뭐 이렇게 상실의 아픔에 뭐 거기 앉아가지고 뭐 거기 뭐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누구는 누구를 사랑해 뭐 이런 거 써서 뭐 추억도 있고 그렇다며요. 네, 예. 그렇게 정말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발견을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그렇군요.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산티아고 가시면 또 거기에 또 그런 자연도 예. 품종도 경험 많이 하시겠네요. 네, 나무 되게 많이 지나칠 것 같고요. 네. 나무 아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더 하셔도 돼요. 한 1분 남았는데요. 아무튼 2주가 아니라 무려 2달이나 자리를 이제 비우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에 네. 한 번씩 함께 해 주시니까 좀 아쉽겠지만 너무 그래도 아쉽습니다. 예, 잘 다녀오시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 또 추천을 김홍인 청취자가 햇볕 알러지 있다면 팔토시랑 버프 네. 이거 필수다. 네, 팔토시, 버프, 뭐 장갑에 모자에 귀 여기 모든 것을 지금 이제 다 준비하고 만반의 있습니다. 준비하셨고요. 같이 여행 준비하는 느낌이 나서 설렌다고 김아리님께서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 내시면 너무 친밀해지는 그런 네. 치밀하거나 엄청 멀어지거나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옷도 주시고 네. 양말도 소개해 주시고 발가락 양말, 그냥 울 양말, 신발도 보여주시고 자, 잘 다녀오시고요. 네. 6월에 뵙겠습니다. 네, 전 건강하게 다녀올 테니까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저는. 예, 아유 아쉽네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영 씨가 추천하신 슈베르트의 가곡 연가곡 중에서 5번째 곡 보리수죠. 누가 부르나요? 소개해 주시죠. 네. 피셔 디스카우가 예. 라는 바리톤이 부르고요. 알프레드 피아노는 브란델의 네네. 피아노로 전하면서 프로그램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